현재 미얀마에서 중국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 이후 중국은 그 배후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군부를 지원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욱더 그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중국의 그러한 습성을 잘 파악하고 있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미얀마 국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그러한 중국에 오히려 역풍을 불게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미얀마가 놀랄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룹 BTS와 방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미얀마를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미얀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관광객 미얀마 관광 동원.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반중 감정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군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14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군부가 임명한 마웅마웅 온 관광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대 도시인 양곤의 호텔과 여행지를 둘러봤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들과 만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미얀마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고객이긴 합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미얀마를 방문한 여행객들 중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양국은 작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곤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인 관광객 수를 대거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하면서 관광객 유치 확대 계획은 시행이 연기됐고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미얀마의 관광 수입은 지난해 3월 이후로 75%가량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가 통제하는 관영방송인 MRTV도 군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미얀마 현지에서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가운데 군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얀마 국민은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내정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군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막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로 미얀마 현지에서는 중국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하면서 연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는 방역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은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시노팜 백신을 비롯 중국 내에 확진자를 숨기는 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의 관광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미얀마 현지에 중국 백신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을 군부와 함께 논의 중이나 국민들은 결연히 거부 중입니다. 시민들은 중국 백신은 싫다, 군사정부의 친구인 중국이 제공한 백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접종을 꺼립니다. 두 번째, 중국, 미얀마 군부의 항공유 지원 논란.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얀마 군부의 무기는 물론 이제는 항공유도 제공한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중국 국영 석유업체가 지난달 미얀마로 상당한 양의 항공유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제트 연료는 민간용은 물론 군용으로도 쓰이는 만큼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을 상대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얀마군의 공습을 중국이 간접 지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 입수한 서류를 근거로 중국 국영 석유업체인 페트로차이나 측이 제트 연료 13,300톤과 휘발유 4,000톤을 유조선에 싣고 지난 15일 미얀마의 틸라와 항에 하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교역 담당 정부기구인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자료에서도 4월 중순 항공기 터빈유가 미얀마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이 제트 연료가 군용 제트기에 사용된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는 지난 2월 제트 연료 13,800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월 평균 제트 연료 수입량은 14,500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객기가 운항을 안 하는데 수입한 양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이 군부에 들어갔을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죠. 방공 공격을 위한 헬기 등에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인권단체인 저스티포 미얀마는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단체 대변인인 야다나 마웅은 페트로차이나가 미얀마에 제트 연료를 수출한다면서 소수민족 무장 조직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자행하고 있는 전범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 소름이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은 미얀마에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이젠 항공유까지 공급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얀마에 대한 지원이 연예인과 각종 단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BTS 방크 미얀마 직간접 지원 사격. 중국 정부가 전격 BTS 웨이보 팬 계정을 폐쇄하며 중국 내 K-팝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국 팬들이 BTS가 하는 활동을 지지하고 나서며 중국 정부가 이에 반응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최근 BTS 멤버 제이홉은 위버스 BTS 커뮤니티에 062-518이라는 추모의 댓글을 남겼는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인 5.18을 기념하면서 추모하는 것인데
전 세계 팬들이 동참했습니다. 4시간 만에 15,000여 명의 전 세계 팬들이 두 손 모은 아이콘을 달면서 동시에 민주화 운동을 기념했습니다. 이는 미얀마를 응원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미얀마는 현재 한국 5.18 운동을 롤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062는 광주의 지역 번호이며 5.18은 민주화 운동을 뜻하고 있는데 제이홉의 고향이 광주이기도 하며 제이홉을 비롯한 BTS 멤버는 화양연화의 OST에 062 5.18 가사를 집어넣기도 하면서 동시에 BTS 멤버가 한국의 5.18 민주화 역사를 공부해 전 세계에 수년간 알려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팬들 아미들은 062 5.18을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추모의 아이콘을 올린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의 BTS 팬들도 제이홉의 고향인 광주에 올해를 포함해 2년째 생일 기념 벽화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웨이보 계정을 폐쇄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팬들 행동을 단속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등의 5.18 민주화 운동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체제가 다른 민주화 운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홍콩 시위, 미얀마 등 공산당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SNS에서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4월부터 알려왔습니다. 방크는 최근 중국과 관련해 동북공정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외국 교과서 40권을 분석하여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활동을 다양하게 문제 삼으며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중국이 상당히 개입된 미얀마를 위해 국제청원 사이트에 청원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태 방크 단장은 미얀마 시민들이 계속 방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역량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며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방크는 미얀마 군부와 싸울 무기로 우선 디지털 포스터 3종류를 제작했습니다. 초모툰 유엔 미얀마 대사의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 다 잘 될 거야 라는 등의 제목의 포스터입니다. 특히 이번 일로 유엔은 중국과 러시아를 핑계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크에서는 유엔이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요청을 국제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개설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00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 인원이 충족이 안 되어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합니다. 또한 방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미얀마 관련 포스터를 다운받고 공유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크는 국제청원으로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미얀마를 돕는 일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미얀마를 끊임없이 침탈하면서 군부를 돕고 있는 행태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예인부터 반크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미얀마를 여전히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국제정서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경제적 대립을 넘어 군사적인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그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모든 나라들이 자주 국방을 위해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영토 도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 일본 등을 비롯해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 대부분이 한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국경지대에 K9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인도는 세계 군사력 순위 4위의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의 최전선을 한국 무기가 책임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동남아 국가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 호주 같은 서구 선진국들도 한국의 무기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우리 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861년 미국 남북전쟁 수준이다. 당시 한국은 근한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 미국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만의 전유물로 여겼던 무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 디펜스입니다. 한화는 호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레드백은 호주의 붉은 등 독거미를 뜻합니다. 현재 레드백은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의 최종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낙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의 뼈대는 K21 장갑차입니다. 우리 군이
2007년에 개발한 무기이죠. K-21의 성능은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740마력급 V10 엔진을 사용해 600마력의 V8 엔진을 장착한 브래들리 엔진을 압도합니다. 보병 탑승 구간도 넓게 설계돼 8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40 40mm 주포를 장착하여 최대 220mm 강철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K21은 헬기를 잘 요격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정밀한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저속으로 움직이는 공중표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미 K9 자주포로 호주 현지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K9은 지난 2010년에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무산되었죠. 한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무산되었는데도 호주 법인을 설립하고 90% 이상을 현지 인력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 단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입니다. 한화 디펜스의 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의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에 K9 자주포의 개량 버전인 K9A2를 앞세워 수주전에 뛰어듭니다. 영국은 2022년에 제안 요구서를 발송해 2025년에 최종 계약을 맺고 2029년에 전략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한화가 낙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건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무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는 기브앤테이크가 필요한 법입니다. 결국 영국은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우리 자주포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K9A2가 영국에 진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한영 방산협력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도 세계 군사력 순위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2021년 최신 세계 군사력 순위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2위부터 5위까지는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의 순서입니다. 6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조만간 한국과 일본의 순위는 바뀔 것 같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강력한 미사일 개발에 꺼리낌이 없어졌습니다. 7위부터 10위는 프랑스, 영국, 브라질, 파키스탄의 순서입니다. 사실 영국의 입장에서는 K9 자주포를 받아들여도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주포이고 기술력으로도 최상위권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K9이 차지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이 더 높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압도적인 1위이죠. 영국 육군이 나토 합동군 자격으로 주둔 중인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모두 K9을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영국 사업의 수준은 무척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현재 K9 자주포의 3차 성능 개량 버전인 K9A3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K9A3는 K9A2를 기반으로 사거리를 대폭 늘리고 무인화 기술을 접목해 원격 기동 또는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화 디펜스가 현지화를 시도하는 해외 시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미국 차세대 유무인 전투 차량 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미 육군이 운영 중인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규모가 무려 54조에 달합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전술 차량 제작 업체인 오시코시 디펜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호주의 레드백이 최종 낙찰되면 22조 원 규모의 호주군 방산 사업을 따오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
54조 규모의 미국 사업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대로템도 방산 부문의 첫 해외 수주를 노리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터키에 K2 흑표 생산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당시 경쟁자는 전차 최강국인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을 꺾었다는 소식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현대로템의 경우 아직까지 완제품을 수출한 적은 없습니다. 현대로템이 도전장을 던진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는 현재 2개의 회사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독일 KMW사의 레오파드 전차입니다. 또 독일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르면 2025년까지 육군 배치가 목표입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정부와 현지 생산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체와 노르웨이 현지에서 생산한 주포를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배려를 해주는 전략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업도 한국에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육군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